진시황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게 저 사진 뜻이요. 국장에서 하다가 눈사람도 물렸다. 이 사람도 물렸다. 네, 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됐던 사진이긴 하고요. 그냥 뭐 오늘 시장 보셨던 분들은 해볼 만 하셨다는 분들도 있으셨고 네, 여전히 약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뭐 호재 악재 아마 여쭤보실 텐데 악재는 지수 방향성이 아직도 안 나와요. 지금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좀 예를 들어서 윗방향으로 좀 나오면 혹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번 크게 빠지면 또 다시 들어올 텐데 네, 지금은 뭔가 방향성이 위든 오래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팅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좀 오늘 아침에도 좀 오를만 했는데 요놈 화면 보시면은 요놈 외국인들이 오늘 4,900억이나 팔았죠. 그러게 오늘 예. 좀 매도가 나왔어요. 뭐 코스닥도 팔긴 팔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아쉬웠던 하루예요. 오늘 좀만 사줬으면 괜찮은데 막상 판 거 보시면은 삼성전자 1,800억, 하이닉스, 신한지주, 유한양 이렇게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면 반도체 판 거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어제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잠깐 반도체 얘기 드리자면은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화요일 날 찐시장 왔을 때 그 앨런 머스크가 한마디 했다고 방산 박살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뉴스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로 시작을 해서 또 하나 포함이 된 게 반도체법, 칩스법 수정시키겠다. 이것 때문에 들이부은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악재를 너무 온으로 다 반영을 해버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특히 트럼프 관련된 썸띵은 다른 것들은 뭔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관련 것들은 진짜로 악재가 너무 세게 반영하고 호재도 너무 강하게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판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렇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 좀 악재 좀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코스닥이요. 오늘 0.3% 조금 떠서 끝났는데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도 0.3%밖에 안 떴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알테오젠이 좀 일부 밀리긴 했지만 조금 뭐 2차전지든 대장주가 한번 크게 떴으면 이럴 때는 코스닥이 한 1, 2% 정도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한쪽은 뜨면 한쪽은 판다는 얘기죠 또. 이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악재. 호재는요. 그래도 매매는 할만했다. 오늘 한 매매 왜 웃으세요? 왜요? 아니에요.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몰리는 곳으로 내가 했는데 수익이 좀 잘 나는 네. 이런 시장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다 도망가지도 그렇지도 시장이 뭔가 방향에서 형성하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일단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아까 그 말이 와닿는데 네. 눈사람도 한국에 오면 물린다. 네. 그래서 물려서 술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올해 가장 많이 빠진 그 증시들 하는데 1등이 짐바브웨인가 거기고 우리가 3위가 코스닥이더라고. 맞아요. 예, 그리고 한 7위가 코스피고. 근데요, 그 짐바브웨만 빼고요, 98% 빠진 거 빼고요, 달러 환산하면 코스닥이 더. 그렇지. 예, 더 많이 그래서 빠졌어요. 그 보니까 오늘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109명 뭐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뭐 여러 그리고 이 금융경제 채널 뭐 관련한 여러 곳들 한 109명이 공동 성명을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건 가장 기본인데 이거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게 어딨냐. 만만하죠. 예. 그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이제까지 상법 개정해야 된다 막 얘기하더니 오늘 또 말이 바뀐 게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그거를 할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 주주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업 그 뭡니까 저기에 그 로비에 넘어간 걸까. 하여튼 줏대들이 없어가지고 대통령도 초반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금감원장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감대 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 논리를 얘기했으면은
그걸 논리를 끝까지 지켜야지. 말도 안 돼요, 이건. 하여튼 눈사람도 안 물리는 장세를 좀 만듭시다. 네. 그러면 상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눈사람은 이겨야죠, 저희가. 눈사람은 이겨야죠, 저희가.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어쨌건 시장 오른 종목 있고 내린 종목 있고 할 텐데 특징적인 섹터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섹터 잠깐만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대표님. 네. 깜짝 금리 인하라서 오전에 금리 인하 살짝 하기 전에 시장이 살짝 밀렸거든요. 밀리다가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하니까는 그때 코스닥이 좀 도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일종의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좀 국내 시장이 약간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은 물론 뭐 상법 개정의 제도적인 부분도 있긴 있지만 뭔가 부양책이 안 나와요. 업종이 꺾인 건 알아요. 뭐 2차전지는 반도체든 트럼프 때문에 안 좋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뭔가 증시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시장을 쳐다보고 있구나. 물론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 건 아니죠. 내용 살펴보면 대외 거시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그러죠. 보험적 금리 인하도 일부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를 했고 오늘 그래서 제가 섹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딱 한마디입니다. 성장주. 그래서 금리 인하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어제도 그랬고 시장이 성장주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저기 금리 인하 스탠스가 좀 스테디한 것 같아가지고 보통 뭐 다우가 더 좋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시장은 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니까는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섹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섹터 움직이는 거는 바이오. 아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알테오젠 빼놓고는 다 움직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레가케온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 움직였는데 이게 핵심은요. 저희가 섹터가 그래도 우리 바이오 투자자분들 요 며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저는 조금 오늘부터 마음이 편해져 생각하는 게 이 볼 때는요 알테오젠을 보는 게 아니고 삼바를 보는 거예요. 삼바. 뭔가 흔들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삼성바이오로직스 돌렸죠. 그리고 그 우직했던 셀트리온이 돌리는 겁니다. 물론 이평선상으로 이렇게 좀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요건 부딪히면 살짝 눌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렇게 바이오 대형주들이 팍팍 돌려가는 거. 그러니까는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막상 오늘 지수가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지금 1.4% 빠졌고요. 하이닉스 지금 4.2% 빠졌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가 참 내년도 실적 대비하면 참 싸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다 해왔었는데 오늘 안타까운 거는 하이닉스 얘기 듣기. 하이닉스는 밸류업이 나와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기존 주주분들한테 돌아가는 배당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FCF라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를 배당금을 높인다, 비율을 높인다 이런 게 핵심인데 기존의 캐시플로우 자체가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일단은 기존 주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는 있더라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거잖아요. 작년에 한이 적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흑자 전환하면서 내년, 내후년 실적까지 좋아지는 그림이 보여서 밸류업을 딱 내놨는데 웬걸 4%나 빼는. 그냥 이거는 하이닉스 내놓은 배당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반도체 경기 안 좋으니까 그냥 어제 미국장 보고 때린 겁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그러면 좀 이런 거를 보고 제대로 분석해서 좀 받는 추세적으로 받는 뭔가의 세력, 개인, 기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못 봤잖아요. 하이닉스 잠깐 쓰고 보시면은 보이죠? 외인 기관 쌍끌이. 근데 외인이 너무 팔아. 110만 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안타까운 게 추세를 깼죠. 17만 원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17만 원 어떻게 됩니까? 저항선이 돼버리죠. 다시. 이 삼성전자 6만 원 깰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6만 원 다시 트라이하려고 제 기억으로 2주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턱 추리하고 다시 또 밀리긴 했지만은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반도체 쪽에서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야, 그러게요. 저기 거의 이틀 동안 10% 가까이 빠진다는 게 참 그렇죠. 특별한
뭐 악재는 있었죠. 뭐 대리 많이 빠졌으니까는 디램 안 좋아지고 레거시 안 좋아지는 거.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죠. 아니 근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4분기에 대한 실적 사실 3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에 그렇죠.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이러다가 또 4분기 실적 안 좋아지면 또 그것도 쇼크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4분기는 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 보고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주가에서 녹아나질 않으니까는 이 사람들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더 안 좋고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매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차트 이렇게 깨져버리면 어딥니까? 15만 원이에요. 전저점 다시. 이렇게 내려가 버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사야지. 그 요 중간에 뭡니까? 매물 공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17만 원대까지 계속 모으셨던 분들 팔아야죠. 안타깝지만 여기서 팔아야 돼요. 리스크 관리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가뜩이나 거래대금도 줄어 있는데 재미없는데 여기서 또 빠져버린다? 이게 좀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이거 하이닉스 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넘어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섹터 순환매가 정말로 거칠게 꼭 여기 팔아서 하이닉스까지 팔아야겠니? 그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는 악재로서 혹은 거래대금 부재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아까 바이오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바이오가 좋아지는 여건이 조금 형성이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 12월이 좀 되기도 하고요. 12월이 되면 또 아시다시피 1월달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대 최대잖아요. 가장 크게 하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별로 크게 안 했어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조금씩 점화가 돼가지고 바이오로 넘어올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래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또 바이오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화요일 날 제가 지난주 내내 기관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진짜 너무 빨리 바꾼다고? 그럼 벌써부터 1월 준비하는 거예요, 기관들은. 네. 그렇게 되니까는 일단 요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시장 참여자들이 내가 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는 상황. 그리고 요 얘기 좀 드릴게요. 어제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뭐 텔레그램에 쓰신 거로 제가 잠깐 기억을 해보면 3개가 올라요. 근데 3개가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3개를 매매를 잘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네. 들고 있는 3개가 빠지기 때문에 계좌가 똔똔이 되는 똔똔 되면 잘하는 시장. 지금 이런 시장은 반복되고 있고 어제 제가 사실은 제 거 페이스북에다가 기도하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아, 페북하세요? 저 페이북 많습니다. 예. 우와, 네. 인스타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인스타는 안 하고 올렸는데 어제 정도면은 시장이 이 정도 이거 아까 이 표현인데 윤리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윤리적 반등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건 인간적으로 여기서,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런 윤리적 반등 시점이 임박해 오면 어제 들어 올리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오늘도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 정도 빠지면 안 된다. 이 정도 지지해야 된다. 외국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결의 시장 반등이 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요게 지금 제가 조금 시장에서 좀 한 매매 치신다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2개로 갈려요. 1월 달에 한번 쇼크 내고 오른다. 라는 의견 하나. 12월에서 1월 사이에. 혹은 쇼크 내봤자 얼마나 내겠느냐? 살짝 밀렸다가 바로 올라온다. 요 의견이거든요. 그럼 이 두 의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올라온다예요. 그죠? 근데 여기 올라온다가 할 때요. 제가 이런 의견 듣고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의견들이 12월 되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트럼프 한번 가족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12월 가면은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취임 전후에 한번 쇼크 나온다고 미국. 그러면서 우리도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컨센서스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또 올라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시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섹터 얘기가 넘어왔는데요. 네. 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가 돌아왔다라는 거고 오늘은 핵심은 신규 상장입니다. 네. 예. 신규 상장이 딱히 지금 지수 방향성도 없고요. 그리고 또 주도 섹터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매하니까는 변동성이 큰 데를 찾아보니 제가 딱 봤는데 어제 그제부터
그런 움직임이 관찰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가족분들 지금 집중 한번 해주시고요. 어떻게 찾냐면은 신규 상장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찾아서 HTS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일정을 한 6개월 전, 한 8월 달, 이 정도만 세팅을 하고 하면은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네. 위츠, 샤이넷 소프트, MOT, S캠. 그런데 여기 한 11월 달에 상장되고 있는 종목들도 오르긴 했지만 어디가 많이 오르냐면 쭉 내려보면은요. 이쪽이죠. 10월 달에 상장된 종목들이 좀 오릅니다.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어요. 이게 우리 차트들이 차트 좋아하는 뭡니까 이거? 원형 바닥형이거든요. 원형 바닥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가 한 3달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을 한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좀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안정된 시기고 거래가 붙으면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봐야 될 건 이렇게 현재가를 눌러보고요. 자료를 눌러보면 뭐 하는 놈인지 봐야 되죠. 방사성 의약품, 바이오네. 즉, 신규 상장 중에서 내가 오늘 뭐 할까를 고를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무슨 섹터가 움직이고 있어. 오늘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최근 상장된 신규 상장을 고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 매매 팁이거든요. 만약 내일에 조선이 움직인다 그러면 최근 상장된 조선주를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서 매매하면 변동이 훨씬 클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신규 상장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일도 그럴 것 같고. 왜냐면 오늘 미국장이 쉬잖아요. 그것도 네. 방향성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향성 없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심리상좀 움직이니까는 매매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 플레이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는 한번 쭉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요 신규 상장 요 탭에서 누르면은 감 안 오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관종에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맞는 걸 골라가지고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꿀팁. 뭐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어려운 시장인데 근데 늘 시장이 안 좋으면 저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좀 근데 이게 시장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래요. 얼마나 안 좋으면 신규 상장주까지 움직이겠어. 작은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가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장이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이것도 시장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증시 격언할 때는 예전에는 우선주 움직이면 시장 끝났거든요. 지주사 갔다가 지주사에 관련된 우선주가 움직이고. 그런데 그런 과거의 주식 패턴이 안 맞아진 거는 진짜로 또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진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좀 안타까운 게 네. 그러니까 어제죠. 화요일 날 방산주들 추세 이탈했고 네. 어제 오늘 반도체 이탈했고요. 오늘 전력기기도 이탈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올랐었던 것들이 다 지금 빠지는 거지. 추세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연말이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까?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냥 우리는 그냥 이런 운명이려니 하고 이거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 될까? 이거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는 뭔가 대주주 양도세라는 거, 혹은 올해는 금투세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약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네. 금투세까지 해결된 이 입장에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상법개정 얘기도 대표님께서 좀 강력하게 잘 해주셨는데 좀 뭔가 제도적으로 신뢰가 되는 그런 시장이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부자분들이 큰손들이 큰형님들이 아직은 조금 더 뭔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매매하셨었던 분들은 또 코인 아직 가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미국장 아직도 깨지지 않고 좋으니까는 미국에서 매매하셨던 분들도 아직은 안 오려고 하고 이게 좀 이중고가 아니고 삼중고입니다. 그렇죠. 코인의 레어까지. 그래서 거기를 빠지려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거기 깨지면은 우리 장 또 안 좋아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도 오르니까 국내 주식도 어느새 보니까 스무스하게 올라 있어. 네.
제도도 좀 좋아졌네.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가볼까? 10%만 팔아서 가볼까? 이런 게 서로 양시장에 충격 없는 이것이 또 소프트 랜딩이거든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와라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하여튼 좀 뭔가 근본적으로 네. 그 너무 부동산 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부동산을 위해서는 작년 말서부터 연초 계속해서 무슨 뭐 보금자리론, 햇살론, 네. 뭐야 햇살론이 아니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출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그건 IMF가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거든. 근데도 열심히 그렇게 부동산을 빠지는 거를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만이 아니죠. 이 주식 시장도 어떻게 이 국민들이 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이 시장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금융당국, 정부 당국자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맨날 그 부동산 건설사의 앞잡이라는 소리나 듣고 그런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 금융시장을 살리는 방향 그런 쪽으로 좀 잘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 체크 포인트 뭘로 봐야 되죠? 체크 포인트를 내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분 만에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볼 게 없어. 잠깐 화면 좀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확인한 건데요. 이게 지금 선물 시간대별 추이거든요. 네. 오늘 기관들이 좀 들어왔고요. 잠깐 여기 보시면 기관들이 3,300억 정도 매수를 해서 그날 코스피 플러스 나는데 1조를 했죠. 그래 지금 3시 45분부터 4시 16분 요 사이에 동시효과 지나고 시간에 선물입니다. 여기 600억 정도 800억 정도 사다가 요거를 지금 감았습니다. 팔았습니다. 또 37억 풀었습니다. 800억 풀었었다가 그러니까 또 딴 데 넘긴 거죠. 좀 이게 좀 짜증이 난다. 왜냐면 내일 기관들이 또 찜찜하다. 예, 지금 이게 장 끝나고까지는 괜찮았는데 요 보시면 요 30분 만에 넘겨가지고 제가 화요일도 제가 선물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그 국채금리 4.2까지 빠졌으니까 괜찮거든요. 네. 괜찮고 바이오도 어제 IBB 또 올랐고요. 바이오주도 괜찮았어요 어제 미국에서. 빠진 건 반도체 빅테크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오늘 밤의 체크 포인트는 오늘 실업수당 청원권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주간으로 매주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이 문제가 될 거면은요. 고용이 아마 12월 6일 다음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해요. 그 다음 주에 뭐 졸추도 나올 거고 또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인 고용은 오늘 밤보다는 아마 다음 주에 고용의 뭔가의 사정권에 들어가서 시장이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그 오늘 밤에는 뭐 경기 선행 지수 뭐 주택 판매 이 정도 수준이라서 크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분위기가 내일도 이연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는 외국인이 선물로 좌지우지했고 근데 또 팔아보니까 또 승질이 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열어보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쉬고 내일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 보자라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증시에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변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사실은 월, 화, 수가 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뭔가 저도 말을 이러면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없다 네. 얘기해야죠. 오늘 금리 인하가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 변수는 예측치 못한 거거든요. 예상은 동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얼마나 대변수가 안 좋길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트럼프 변수가 셌던 거죠.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보기에도 정말로 세게 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내일 시장에 또 다를 포인트가 있을까? 아직은 안 보이고요. 그냥 지금은 내일 시장의 분위기, 그냥 섹터에 집중을 하자. 그게 맞을 것 같아. 아침에 어떤 섹터가 그렇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 계속 하던 거지. 아침에 돈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서 잠깐 트레이딩하는 거, 단타하는 거밖에 없다는 거죠. 유효합니다. 아직. 그렇죠. 혹은 오늘 밤에 미국장은 쉬더라도요. 트럼프 입은 쉬지 않습니다. 트위터 보고 아니, 무슨 머스크까지 같이 머스까지 두 그것도 분이서 예. 약간의 심리적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인도라든가 베트남 뭐 항아리 구조, 인구 네. 구조 얘기하면서 야 거기는 성장이 있는 나라야, 미래가 있어, 뭐 이런 거를 보고 또 어떤 투자 결정도 하잖아요. 머스크 좀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얼마가 줄어든다고?
뭐 3분의 1인가 줄어든다고. 3분의 2. 2인가 3분의 1인가 하여튼.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 뭘 한다고 우리나라 얘기를 해요. 글쎄 뭐 아니 근데 머스크는 항상 뜻이 있잖아. 그 이야기한 속뜻이 뭘까? 좀 아니 좀 이렇게 또 테마 찾아야 되나 또. 네. 자, 예. 하여튼 오늘 지금, 밤에 결론 네. 머스크와 트럼프의 트위터를 X를 잘 보자.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아 그래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된다.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네. 조금 기대치가 좀 높아진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작년서부터 계속 IMF에서 경고한 것이 인위적인 그렇죠. 이쪽 시장의 그렇죠. 어떤 움직임 이거는 크게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환율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오늘 움직이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구조가 불안 썩- 요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어. 예.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이 생각해요. 들어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내 매크로 변수 안에서는. 그래서 그나마 오늘 장이 일부 플러스 난 건 다행이긴 하지만 이럴 때 증시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부양책이 나오든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빨리 뭔가 뒤 엎어야 돼요. 분위기를. 올려놔야 돼. 2600까지. 그래야지 그 안정이 나오더라도 크래시가 나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살살살 밀려가지고 다시 2300, 2450 가있다? 2400 또 두들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잘 버텨야 된다. 좀 내일, 사실은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세게 쏟았으면 내일까지 괜찮을 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게 기관 수급 들어온 거 치고는 외국인이 워낙 많이 때렸기 때문에 이게 티가 안 나요, 지수가. 오늘 한 20, 30포인트만 올려놓으면 다시 2450, 2550이거든요. 네. 그럼 내일 한 번 튄다고 2600 간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화요일 날도 안타까웠고요. 제가 월요일 날 땡겨놓고서 화요일 날 하루만 더 땡기면 좀 환호할 만한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오늘도 여기서만 들어놓으면 내일 미국 쉬니까 내일 괜찮을 텐데. 근데 그거를 외국인이 기어코 눌러요. 이놈들 진짜 아주. 그래요. 네. 참 이게 그래요. 지금 댓글창이 올라오듯이 정말 지금 한국장 하시는 분들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아유, 있을 그럼요. 거예요. 네, 짜증나죠. 답답하고 네. 미국 증시 보면 약 오르고 근데 또 들어가자니 많이 오른 것 많이 같아서 오르고 불안하고 겁나고. 들어가기 겁나고 하여튼 이런 시점인데 근데 이건 정말 금융당국에서 신경 써야 돼요. 이러다 한국 기업들 이거 어떻게 자금 조달하고 어떻게 이거 오늘 저 롯데그룹도 유동성 얘기 나오니까 그 6조짜리 그 담보 2조 회사채에다 담보를 집어넣었다는 거. 롯데타워, 예. 네, 롯데타워.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갈수록 기업들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돈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죠. 담보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예. 저 이자가 금융비용이 크게 나올 거라고. 아니 주식만 빵빵해 봐요. 그거 신경 안 쓰고 담보. 그렇지. 예. 예, 맞습니다. 제발 좀 한국 증시의 선진화. 그다음에 그 말로만 우리 부동산에 우리 자산이 70% 80% 몰려 있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고 정말 경제적으로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저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 금융시장을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 하여튼 그래요. 해봐야 이거 입만 아프고 좀 부탁합니다. 자, 네.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 뭐가 네.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 바램인데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한 가지 있어서 오늘 뉴스 플로우 보시면은 삼성에서 경영진단실 7년 만에 신설했다고 요게 있거든요. 네. 요게 좀 꽤 큰 뉴스라고 봐요. 오늘은 삼성전자도 빠졌고 반도체 안주도 빠지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그때 뭐 여러 문제들 때문에 미래전략실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부터 삼성이 뭔가 의사결정이라든지 기업 내부 문화가 뭐 안 좋게 됐다라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신설이 됐다 하면 삼성이 다시 뭔가를 다질 수 있는 뭔가 초석이 마련됐다라는 거니까 물론 뭐 임원 인사가 나왔죠. 100% 시장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좋은 면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섹터로 좀 돌아오면은 네. 신규 상장주 아까 매매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죠. 한번 관종 세팅하고 그 회사가 무슨 종목이 무슨 섹터인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요거 움직인다 뿅 할 때 한 3, 4% 하락할 때
분봉을 켜보시고 그래서 거래가 적어도 10,000주 이상 20,000주 단위로 훅훅훅 들어오고 있다. 네. 그게 보이고 있다면 한 3번 들어온 다음에 한 번 쉴 때요. 그때 들어가면 웬만하면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일종의 제 매매 해보니까 팁이니까 가족분들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로 돌아오면은 이거죠. 오늘까지 안 깨진 섹터 있습니다. 조선. 네. 그러면은 뭐 조선 모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추세 안 깨졌으니까 상승 추세의 하단부입니다. 지금 종목들이. 그러니까 추세 하단부에서 뭐 장이 안정 한번 깰 수도 있어요. 깼다가 장중에 올려놓잖아요.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깼을 때 내가 볼 수 있는지 지금 좀 살펴볼 때입니다. 왜냐면 조선 좀 올라갈 때 아무도 못 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걸 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아니. 이걸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처럼 조선 얘기한 지 며칠 됐을 거예요. 대부분들 다 지금 안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이거 좋다고 하면은 뭐 지금 만약에 근데 물론 요즘 추세 자체가 돌아가면서 깨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선주까지 박살낸다? 이러면 제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업황이 깨진 게 아니고 그냥 시장 순환매에서 오르는 걸 파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안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모아 가신다 하면은 일단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 다 있다. 이러니까 일단 그거 보시는 것도 어떨까? 맞아요. 예. 아니 진짜 경제는 심리라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자꾸 뭔가 좋아질 수 있어. 우리가 요렇게만 바뀌면 이렇게 더 좋아질 거야. 그럼요, 대표님. 이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그럼요. 되는 이 금융당국 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금모기 운동 하던 거 딱 떠올리고 예전에 바이코리아 열풍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제대로 그럼요. 예. 이런 것만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 이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문제지. 항상. 그렇게 욕하던 국내 시장도요. 만약에 움직여가지고 모이면은 또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예. 그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또 분위기 우리가 또 한번 쏠리는 거는 또 엄청나잖아요. 아 삼성전자 9만 원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택시 타고 가면서 봤어요. 왜 안 샀냐고. 택시 기사님한테 혼났어요. 네. 자, 하여튼 좀 자신감을 갖고 저 관계 당국 분들 좀 자신감을 갖고 제대로 된 리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법 개정 해야 됩니다.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 나 사실 그동안 좀 되게 그래도 좀 소신이 있는 분이다. 강단이 있다. 그동안 기업 로비가 심할 텐데 며칠 전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상법 개정해야 된다. 실망입니다. 네, 실망이에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또 할 말은 많은데, 네, 그냥 요 정도. 자, 오늘 저희가 또 바로 다음 촬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주식 공부는 내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ETF 관련해서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잘 오늘도 다 준비하셨죠? 그럼요. 헛고생을 시키셨네. ETF 네. 내일 하면 되죠. 예. 나에게 돌을 던지고. 네, 지금 초인종을 누르면서 와주신 우리 또 다음 또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녹화해서 또 좋은 내용, 이 금리와 관련해서 또 영상을 준비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박현상 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뭔가 끝이 있겠죠. 동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둠이 어둡다. 이거 한 달 전서부터 하긴 했던 얘기인데 오겠죠 언젠가.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7시 장 시작 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